어허허허. 좀 아까 우스벨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은 잠깐 쉬는, 오늘 시험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조금 쉬시라고 그래서 좀 이번에 합격을 하셔서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자.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네들 수석 합격할 거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러움의 대상이 경쟁자. 너하고 나하고 경쟁자. 내가 먼저 교감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는 그 노하우만 조금.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고도 전공이 조금 못 미쳐갖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뭐 2차까지 갔는데도 뭐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라는 개념을 두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한 거에 따라 난 이렇게 공부했는데 저렇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팁 하나만 알아가도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간이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나와서 할 텐데 아무튼 조금 우리 좋은 말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조 선생. 자, 박수 한번 쳐줘 그래도.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기 중등보건 초수에 합격한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은데 경기도가 조금 연수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운 좋게 제가 와서 이렇게 합격 수기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희지 선생님은 정말 믿고 따라가면은 당연히 교육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50%는 정말 확보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커리큘럼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올해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1, 2월, 3, 4월, 4, 5월 그리고 또 5, 6월, 7, 8, 그리고 90, 11에서 5 사례에 걸쳐가지고 수업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차례차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거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와서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 교육학에 대해서 좀 약간 처음에 완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1월은 거의 여러분들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보단 나으실 걸 생각했어요. 합니다. 처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듣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는 칠판 강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4 용지에 써서 그것만 보고 외웠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교재 갖고 계신 거 비슷한 교재, 똑같은 교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밑줄 쳐주시는 것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 수업할 때 가서 바로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이해하지 말고 이따 쭉쭉쭉 넘기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1, 2월엔 일단 개념만 잡고 일단 그래도 그 정리해 주신 그 필기 한 거는 꼭 외우시고요. 그것만 일단 외우셔도 반은 정말 성공하시거든요. 그래서 1, 2월은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고요. 3,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빈칸 채우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단어 적어 넣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3, 4월엔 조금 더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저 교육학 그 논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적어주신 논술 팁 같은 것도 잘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3, 4월부터는 더 자세히 적어주시거든요. 그거를 옆에다가 쭉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5, 6월 끝나고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이틀 정도 7월 가기 전에 이틀 정도 여유 있게 해서 논술 팁만 정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정말 다 합격하시니까 믿고 가시면 되시고, 그래서 일단 3, 4월은 그렇게 했고 5, 6월에는 이제 단문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술 쓰고 그러니까
서술, 그러니까 서론 쓰고 뭐 결론 쓰고 본론 중에서 뭐 일단 단락 나눠가지고 쓰고 그렇게 점점 이제 논술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다른 타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막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막 되게 다른 선생님 친구 전공반 보면 막 쓰고 있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럽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믿고 갔던 게 머릿속에 있는 게 없는데 써서 뭐 하나 진짜 그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쓰고 싶어도 몇 자가 안 되는데, 그리고 2월에 이번에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보면 느끼실 거예요. 한번 그때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써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딱 아실 거예요.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가시면 되시고요. 절대 막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7월 넘어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정말 불안해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저는 일단 논술 팁을 만들었잖아요. 이따가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렇게 논술 팁을 정리한 거를 딱 정리해놓고 7월에는 또 제만의 노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에 논술 교재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논술을 쓰면서 하루에 월화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2편씩, 그래서 일주일에 4편이죠. 그거를 11월까지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 요령 피우지도 않고 그때 쓰라고 한 거 다 썼거든요. 그리고 스터디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맛 교환하면서, 처음엔 진짜 완전 가관입니다. 뭐 주어도 빠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문과가 아니고 이과여서 제가 이과적 마인드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정말 느꼈던 게, 주어가 없어지고 생략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선생님은 꼼꼼하게 첨삭을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타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보면은 정말 한 줄 딱 몇 개, 뭐 쭉쭉 하고 뭐 없어요. 내용 봐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 그런 저는 논술을 과외를 받았어요. 좀 웃기죠, 고등학교 받았는데 그때보다 더 정말 자세하게 해주신 걸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받았는데 정말 확실히 박사님은 박사님이다. 달라요. 정말 달라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정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7월부터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 블로그 있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전 블로그 활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2월 달에 잠특강을 들었어요. 수면 특강. 그래서 좀 희한한 건데, 제가 수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면서 그 모든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요. 그래서 꼭 수면은 꼭 취해야 돼요. 6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야 되고, 저도 같은 경우도 6시간 정도 꼭 잤거든요. 만약에 밤잠을 안 자면은 낮잠을 꼭 주무시더라도 그래도 8시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7시간 반 정도니까 저는 한 7시간 정도,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꼭 잤던 것 같고요. 수면을 아끼지 마시고 차라리 낮에 짤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으시니까 절대 잠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떤 거냐면은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마지막에 봤던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블로그에 활용을 했던 게, 교수님이 수업 후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잖아요. 그거를 1월부터 이건 전 시작했거든요. 맨날 하시니까. 그래서 수업을 한 다음에 복습을 하고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수업 후에 보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직강 듣다가 좀 집이 통학 거리가 3시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인강으로도 돌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강도 아시겠지만 첨삭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때 인강 들을 때는 너무 수업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어떤 수업 하셨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하루 전날에 다음날 올라오니까 월요일날 어떤 수업했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항상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용이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1년에 한 3, 4, 4월로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들어왔으니까 보면은 이런 수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예습으로 활용을 했고, 또 수업을 듣고 수업 복습한 다음에
때문에 자기 전에 꼭 그걸 보고 한 번 더 상기한 다음에 외우고 잤어요. 그래서 블로그 활용 정말 다른 타강 선생님들이 없는 특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활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뭐 물어보기 곤란한 거 많잖아요. 질문 힘든 건. 그럴 때 꼭 블로그에 질문하시면 교수님 정말 친절하셔가지고 다 댓글 다 해주시거든요. 뭐 화이팅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강의 내용을 녹음으로 했어요. 직강이나 인강이나요.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인강도 교환해주면 좋은데 학원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전 핸드폰을 보면 녹음기 따로 사실 필요 없이 핸드폰 요즘 잘 나와가지고 녹음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가까운 데만 놔도 녹음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화 시간에 저는 버스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또 멀미나요. 책 보면 멀미나고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4초 정도 더 낫잖아요. 잔상에 기가 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고, 또 운동할 때도 심지어는 좀 들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겠지만 정말 도움돼요.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단위로 끊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걸 클릭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들어야겠다 하면은 듣는데 집중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상기가 돼요. 그러면서 모르시겠지만 되게 그것도 되게 도움이 크거든요. 한 번 더 리뷰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 우스갯소리 한 번 더 하면 또 웃고 웃으면서 피시피시 웃으면서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면접에도 교육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술 팁 적으시는 거나 수업 중에 선생님이 뭐 논술을 탈 땐 이렇게 쓰지만 면접할 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으시고, 또 항상 교직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은 대부분 교직관이라든가 소양의 이번에도 교사상 말하는 문제 나왔듯이 여러 가지 교직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면접도 되게 도움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론 같은 경우도 뒤지지 않는 게,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선생님은 자세하게 다 다뤄주시니까, 다뤄주신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다뤄준 절대 아니시고 나올 걸 다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면접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쉬운 설명을 정말 되게 쉽게 해서 쉽게, 어려운 이론 같은 경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통계나 막 이 이론 연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통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백분위 수 배울 때도 그랬고 정말 되게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전공할 때도 되게 표 보는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막 쉽게 공부해서 좀 안 된다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배웠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못 쓰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안 배워가지고 못 쓰는 건 정말 억울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일단은 되게 넓잖아요.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포커스를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누구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학생들이 따라가잖아요. 그것만 공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가지고 못 배우면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좀 다뤄준다고 막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너무 방대하지도 않았어요. 반복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불안 다들 안 하시겠지만 자꾸 불안하다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좀 걱정 안 하시고 맞다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상반기는 교육학을 3일 정도, 일주일 중에 3일 정도 했고 4일은 전공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교육학을 이틀 정도 월화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 전공을 다 했고요. 거의 또 막판 이제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교육학 시간만 했고 그 오후 시간까지 전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교육학을 놓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좀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전공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정말 근데 전공을 80점 만점 받으면은 교육학 할 필요가 없는데 좀 80점 만점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학만 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변화해가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좀 잘 봐가지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학을 잘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 시험이 나왔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애킨스의 성취 동기 이론 아시죠?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그 실패 회피 동기가 실패를 회피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문득. 근데 그 실패 회피라는 게 정말 그거잖아요. 꼴찌라도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꼴찌라도 붙으면 좋겠다는 게 왜 부정적인가? 근데 그만큼 성취를 하려면은 일단 수석하고 1등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 계속 수석해라 하시는 말씀 정말 틀린 게 아니고, 저도 참 수석하고 싶었는데 수석 적어도 됐거든요. 앞에 경기, 중등, 보건, 수석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나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컷이 서울보다 높았거든요. 저희 중등 컷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합격하는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 잘했나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보고 싶으신 분 지금 이거 네. 이 선생님이 해오신 게 팁 적어져 있고 막 그 나름의 그 있잖아요, 왜 공부한 것들. 아무튼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복사해 드릴 건데, 아무튼 좀 보고는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여기 놓을 테니까 좀 보실 분은 보시고, 그냥 우리 선생님 좀 이따 봐. 네, 자 오늘 말하러 온다고 또 이쁘게 치장도 하고 왔대. 안녕하세요. 앞에서 보니까 진짜 많으시네요. 아니, 앞에 수연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심장이 여기서 벌컥거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영양에 붙은 장선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쌤은 초수로 붙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1년 하고 4개월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재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만난 거는 전공의 인강 강의에 교수님 강의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브로 딸려오더라고요. 옛날 강의가 10년도 정도께. 그걸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런 그 현직에서 활동하신 거를 교육학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수님만의 그런 교육관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잘 처음에 듣게 됐고, 이제 제가 8월에 시작했으니까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9, 10, 11월 이때 3, 4, 5월 강의를 들었어요. 당시에 3개월치였거든요. 심화 이론이.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딱 마음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선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 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날 당시에 갔을 때 처음 써봤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시험이 조금 쉬운 것도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알려주시니까 점수가 4개월 공부한 거 치고 꽤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 공부하시는 것도 그만큼 믿고 따르시면 단기간에도 팍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교육학 강의를 신청하고 계속 1년 4개월 동안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너무 저한테 와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겠지만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안정성, 돈 이런 거로 이걸 하시기 바라지만 저는 사실 그게 아니라 급식실에서 학생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양교사의 그 눈이랑 그리고 제가 소외된 학생들을 받아주고 싶다고 생각한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수님의 이런 교직관과 저의 이런 제가 시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잘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면서 잠재적으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ET가 돼야 된다.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실성, 병마를 이기면서 수업을 하시는 모습, 뭐 그런 거랑 그리고 교수님의 그 전문적인 모습, 그 열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가끔 팔 걷어붙이시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다 하나하나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절대 갈아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지만 절대 갈아타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면 아까 초시 때는 대략 말씀드렸죠. 그냥 이론 강의를 막판이지만 그냥 믿고 따랐다고 그렇게 됐고 그때 초시 때 했던 일은 강의를 들으면 이제 주요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에릭슨이든지 뭐 프로이드는 제끼고 피아제 뭐 이런 이렇게 주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4 용지에 정리를 딱 했어요.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제가 긴 글 읽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정리한 다음에 걔를 한번 복사를 착 해요. 그러고서 이제는 매직으로 공란을 쫙 칠하는 거예요. 키워드들을. 그러고서는 나중에 그거를 딱 보고 내가 그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초시 때는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병통치약들 있잖아요. 약방의 감초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저는 좀 정리한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초시 때도.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면 내가 풍부성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 막 약방의 감초들이 몇 개 떠오르면 그거로 쓰면은 이제 걔는 개수가 팍팍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70%는 해결된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짧은 시간 내에 교육학 점수를 좀 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4개월 했는데도 면접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는 다시 면접에서는 이렇게 고배를 딱 맛보고 1년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교수님께서 1, 2월 강의는 넌 이미 작년에 3, 4월에 들었으니 안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3, 4월부터 저는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이때 역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팁을 위주로 저는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파일로 팁을 다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만병통치약 어디든 다 쓰인다고 한 거는 그 파일을 정리하다 미주를 딱 달면 마지막 페이지로 다 몰려요, 애들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맨 앞 페이지가 이 만병통치약 모음이거든요. 이게 딱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마지막에 1월에 면접 볼 때까지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이 한 페이지로 모든 게 다 작살나 버린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 정리를 했고 근데 이게 팁 정리만 돼 있어서 아예 이렇게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기 힘들 텐데 이제 나중에 그냥 쭉 훑어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었지 하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공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온라인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왜냐면 전 주로 인강을 들었거든요. 3, 4월도 인강이었고 그리고 5, 6월은 사실 안 들었고요. 그리고 7, 8월 직강에 모의고사 인강이었어요. 집이 멀어서 여기서 조금. 그래서 인강을 계속 들어서 온라인 스터디를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강의를 대신 진도를 착착 서로 맞춰서 갈 수 있게. 인강은 밀리면 큰일 나잖아요. 마지막에 막 10몇 개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역시 블로그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강이니까 교수님과 되게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직강에 이렇게 앉아서 눈도 마주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인강이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블로그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 이제 질문 올렸을 때 교수님이 가끔 좋은 질문을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 강의가 사실 전국적인 전파를 타는 거잖아요. 그럼 제 질문이 나오면 되게 뿌듯한 거예요. 모르실 텐데 아마 제가 이제 이름이랑 아이디랑 이제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결과 타당도 얘기할 때 EBS 교재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교육 목적과 흐려지니까 결과 타당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되게 좋다고 하시고 강의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자부심 막 이러고 동기부여 나 교육학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교수님과 스스로 레포를 형성하려고 좀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3, 4월에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문제풀이를 직강으로 듣게 됐어요. 이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노량진에 직접 와서 하게 됐는데요.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스터디원들이에요. 스터디원들 너무 잘 만나서 6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 당일날 푼 문제나 아니면 전날 과제로 내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써서 서로 이제 읽어보고 첨삭해주고 또 모르는 거는 교수님께 다시 여쭤봐서 내용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인데 8시까지 와서요. 이제 전날 했던 거 서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개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책에 있는 내용대로 고지고대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한 거랑 뭐 이전에 배운 거랑 이런 거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술로 써도 되는 말인지 이게 논리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게 판가름하는 게 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걸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앞에 수연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첨삭을 꼼꼼히 해주시니까 제 글이 풍부성에 영향을 주는 좋은 문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족인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교수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첨삭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 11월에는 모의고사를 듣는데 역시 통학의 고통을 못 이기고 인강으로 다시 돌렸고요. 그래서 인강으로 돌리면서 모의고사는 교수님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을 하느라고 모의고사를 조금 미흡하게 하긴 했는데 대신 교수님께서 주기적으로 그 당시엔 2주에 한 번 첨삭을 하면서 점수를 매겨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꼬박꼬박 다 내면서 점수를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점수가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자신감도 붙돋아지고 그리고 모의고사로 한 번 더 글도 써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뭐 전공은 이 정도고 제가 교육학은 이 정도고 그리고 전공에 관해서도 몇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시면은 많이도 아니고 2명이서 짝스터디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같이 합격해서 지금도 같은 지역에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짝스터디로 마음이 맞아서 끝까지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바로 구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보면은 저랑 맞는 사람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논수령이 사실 쓰는 난이 너무 짧으니까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서론 결론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가 출제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뵀어요. 저희 교수님이 거기셔가지고 재작년에 출제하셨다고 해서 한번 만나뵀는데 그분이 서론, 결론, 본론, 그러니까 그 논술 체계가 점수가 있대요. 전공도.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써야지 그 체계 점수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깎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더 낫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번에 시험 보다가 조금 알게 된 건데 2교시에 전공을 봐요. 기입형이에요. 근데 저희는 기입형이고 서술이니까 좀 시간이 남아요. 다른 그 교과 교수나 교과 내용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때 그냥 멍 때리고 자고 그러지 말고 한번 이원 목적 분류표처럼 해서 어느 교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쫙 배열해 보면 마지막 3교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를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논수령 점수가 비중이 아직 많이 남은 부분은 논수령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수령에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나머지 과목을 볼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나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당시 짧은 그 순간에도 어차피 운이잖아요. 살짝 시험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운을 좀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은 초시 때는 한 6시, 아침 6시, 7시에 도서관에 가서 10시까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며칠 그렇게 했더니 한 몇 주 했더니 뇌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뇌가 멈췄어요.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9시 정도까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8시까지 하는 정도로 시간을 바꿨고요. 재수했을 때도 뭐 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고 대신 간식을 좀 줄였어요. 이게 몸이 좀 너무 부해지면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간식을 조금 줄이고 밥을 대신 양껏 먹고, 영양이잖아요. 밥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밥을 양껏 먹고, 대신 좀 단점이 커피는 원래 아메리카노를 제가 많이 마셨는데 이제 당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커피가 약간씩 달아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괜찮으니까.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체력이 너무 딸린다 싶어서 홍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홍삼이 위약 효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힘이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이 운은 아까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보니까 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다 모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의 운이 좋게 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안정성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왜 교사가 돼야 하는지 이런 확고한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에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전공도 하다 보면 아, 이거를 내가 교사가 되면 이렇게 이용해야겠다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이렇게 위젯으로 적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기부여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액세스를 활용하는 거를 조금 알아서 식품 알레르기는 워낙 케이스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실무에 사용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맞춤형 가정통신문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다. 뭐 튼튼이 반이라고 좀 우스갯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하나씩 세워봤거든요. 이런 게 구체적인 꿈을 그리는데 좋은 방법이 된 거겠죠. 그리고 저기 성실히 다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남들이 저를 볼 땐 제가 되게 성실해 보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땐 너무 하찮은 거예요. 잠도 많아, TV도 많이도 봐, 그리고 밥 먹는다고 시간 빼서 뭐 한다고 시간 빼서 하는 거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무너지고 했는데 수연쌤이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스스로 너무 선생님한테 높은 잣대를 대는 건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 잣대를 잠시 이렇게 내려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방황도 하고 고3이랑 달리 우리는 소속감도 딱히 없고 졸업생들 분들은 소속감도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졸업 갓한 그 나이여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아까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도 멈춰버리고 뇌도 안 돌아가지, 부정적인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과거에 그 프로이드 그 결정적 경험이 뭔지 그것까지 끌어내가지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그냥 소주 한 잔으로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 어린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합격하기 전날 할 게 없으니까 약간 성지순례처럼 세월호 분향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더니 사실 명수가 300 몇 명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기사로 봤을 때. 근데 갔는데 너무 많은 영정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교사로서 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이랑 종교가 다르지만 저는 사실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절에 한번 와서 절을 한 배씩 하면서 좀 제가 바라는 거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한두 개씩 이제 빌어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빌게 된 게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음날 합격 날인데, 다음날 합격 발표 날인데 합격시켜달라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 불교 개념상 자기가 쌓아놓은 거로 이룬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못 말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저의 덕목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약간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교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충분하게 갖춰졌다면 내일 합격을 주시고, 아니라면
합격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교사가 됐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축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마음가짐을 닦으면 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행복함 이루시고서는 나중에 저처럼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감사. 땡큐. 아무튼 좀 마음은 항상 나는 교사가 정말로 멋있는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고, 근데 아까 지금 한 말 중에 뭐 논술 팁이 뭐야? 그쵸? 그쵸? 작년 수업하고 올해 수업하고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지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논술 팁은 3월 달부터 여러분한테 무한 방출이 될 거예요. 수업하다가 이거를 논술에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는 논술할 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개념 잡는 거라 1월 달은 얘기를 안 했고, 지금 1월 달에 여러분한테 가끔 오늘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이거는 아주 아무 데나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계속 3월 달, 5월 달 계속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월 달 수업이 작년하고는 전혀 달리 운영될 거고, 7, 8월 달도 그렇고, 9, 10월 달은 뭐 똑같이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우리 정 선생 말처럼, 장 선생 말처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마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긴 하지만 일단 내 스스로, 알겠죠? 내 스스로. 그리고 아까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면 소주 먹으래. 먹을 돈이 없으면 날 찾아. 나는 그냥 소주 정도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자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치? 나는 좋으니까.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는 칭찬 한번 해주고, 오늘도 칭찬, 스스로에게 칭찬, 잘했어, 칭찬.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와서 얘기해준 우리 조문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경쟁 상대는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내가 당신보다 먼저 교감할 거야라고 경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하셨던 것들은 어떻게 제가 활용할 것인지는 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뭐 필요한 것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서브노트가 타이핑에서 나올 게 있는데, 그놈이 18점 몇 점을 맞았는데, 아무튼 뭐 그놈 거 우리한테 무상으로 나한테 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나하고 종교 다르다고 그랬는데 막 같은 의미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아까 스터디 할 때 굉장히 내 거를 줘야 내가 온다고 늘 말을 했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스터디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박수 한번 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대단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이따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